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서는 모든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목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퇴행성 척추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퇴행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래됐다. 그렇죠. 오래돼서 좀 낡았다는 뜻이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을까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많을까요? 나이 보고 나이가 많을수록 있거든. 퇴행성 변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해서 조금 연세 드신 분이 뒷목이 뻣뻣하고 목이 잘 안 움직인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환이 오늘 이야기 드릴 퇴행성 척추증이고요. 오늘은 이런 변화가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정상적인 척추는 마진이, 모서리가 아주 깨끗합니다. 내부 반듯하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도 건강하고요. 배열도 일직선상으로 그다지 튀어나온 게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퇴행화가 진행이 될수록 점점 울퉁불퉁해져요. 그리고 뼈끼리 자꾸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뼈끼리 자꾸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 모서리가 좀 날카로워지겠죠. 그래서 굴곡들이 튀어나오면서 이런 끄트머리들이 이렇게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런 날카로운 것들이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이 찔러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뻐근하고 뭔가가 좀 불쾌한 그런 느낌들이 이제 느껴지는 게 퇴행성 척추증입니다. 허리에서부터 목까지 다 생길 수가 있는데, 허리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목도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좀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해서 목의 움직임을 먼저 좀 정상적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 좌우로 돌릴 때 우리가 70도 이상이 움직일 수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아주 좋을 때는, 컨디션이 좋을 때는 90도까지 내 턱이 어깨 위에까지 이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고개를 숙였을 때 턱이 내 가슴에 닿을 정도까지 숙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목이, 얼굴이 천정을 바라볼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숙였을 때 40도가량, 40도 이상 옆으로 구부릴 수 있으면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퇴행성 척추증이 생기게 되면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뻐근하게 통증을 느낄 때 좀 퇴행성 변화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것들은 디스크 높이도 높고 뼈감 내부 반듯하게 아주 모서리가 말끔하죠. 근데 이제 조금씩 디스크가 좀 흘러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뼈의 마진이 약간씩 이제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더 진행이 될수록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게 되고 굴곡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아예 두 개가 달라붙듯이 디스크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끄트머리가 좀 많이 울퉁불퉁하면서 날카롭게 되죠. 진행이 되면 될수록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겠죠. 정상이에요, 그럼? 예, 정상. 제일 왼쪽이 정상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사진을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알 수 있고 MRI를 찍어봐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뼈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마진도 일직선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죠. 모양 자체도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약간씩 이렇게 좀 깨진 모양도 보이고 좀 울퉁불퉁한 모양도 보이고요. 어떤 때는 디스크 사이가 상당히 좁아져 있고 디스크가 뒤로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죠. 일단은 퇴행성 척추증이라 그래서 뭐 따로 동떨어진 하나의 병이 아니고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이런 거랑 전혀 뭐 다른 병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 질환이 있어서 디스크가 흘러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뼈끼리 부딪혀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퇴행성 변화가 이제 심해지면 굴곡이 자라면서 구멍이 좁아지면서 이제 협착증도 진행이 되게 되고 해서 다 일련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하는 게 퇴행성 척추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상은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사람마다 퇴행화된 정도에 따라서 디스크가 흘러나간 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구멍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협착증처럼 이렇게 계속 팔이 저리거나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뻣뻣하기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척수공동증이 생겨가지고는 약간의 마비감이 팔다리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일단은 퇴행화가 됐다는 얘기는 낡았다는 얘기예요. 건물도 오래되면은 이제 점점 낡죠. 자, 이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죠. 바뀌어. 만약에 이걸 새 건물로 바꾸려면은 일단은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도 다시 깐난쟁이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보수공사 잘 하고 다음에 기계 사이 낡은 거에다가 이제 기름칠도 좀 하고 이러면은 또 한동안은 좀 쓸만할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조합이 봉독하고 강보란의 조합이에요. 봉독은 벌독이에요. 벌독을 추출해서 이제 놓게 되면 벌에 쏠 때 가렵잖아요. 일부러 봉독을 놔서 그 부위를 좀 가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혈액이 많이 이제 그 주변을 몰려들어요. 일단은
나이가 들수록 퇴행성 변화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그 주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일단 피가 공급이 잘 되게 만들어주면 다시 조직이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퇴행화되는 속도도 늦출 수가 있고 재생력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독을 나서 이제 그 주변에 좀 피가 물리게 만들어주고요. 강고란이라는 건 일종의 관절 영양제 같은 개념의 한약이에요. 상당히 좀 효과가 좋습니다. 시중에 나온 어떤 제품들보다. 그래서 어깨동무에서는 일단은 퇴행성 변화, 무릎이든 발목이든 척추든 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왔다 그러면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게 이 강고란이고요. 진동주처럼 먹자마자 통증이 가라앉지는 않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먹는 거예요? 뭐. 네, 먹는 약이에요. 환으로 된 약이고요. 한 달 정도 쭉 꾸준히 먹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관절들이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고 아침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들도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요.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2달 정도 지나면 한 80% 정도의 퇴행성 통증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제 목의 움직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추 사이를 좀 늘려주고 틀어진 뼈들을 위치를 바로 잡아주고 하는 교정 치료를 하게 되고요. 지난달부터 이제 보험으로도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좀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요. 일단은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주겸약침 같은 경우를 같이 배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다가 뭐 팔이 저린다든지 뭐 생활하다가 이렇게 팔 저리는 그런 증상들도 좀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완고하게 척추 사이가 좁아져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도침이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침으로 하는 작은 수술요법하고 비슷합니다. 이 침을 이렇게 좁아진 틈에다가 박아서 그 사이를 약간씩 뜯어가지고 이제 사이를 좀 벌려주게 되면은 오랫동안 잘 해결이 되지 않던 것 문제들이 드라마틱하게 또 해결이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주겸 그거요? 주겸? 주겸약침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 한의원에서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퇴행화가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자세 관리도 좀 잘 해주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고개를 오랫동안 숙여서 이렇게 계속 한 자세로 있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평소에도 좀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해주면서 목 주변에 좀 혈액 흐름이 원활하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목이 너무 아프고 뻣뻣하고 힘들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 어깨동무원이요. 네, 아이고 정답이네요. 네. 어디 가면 편하시든지 간에 일단 어깨동무원에 오셔서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설명 들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좀 생활관리 잘 하면서 통증으로부터 좀 하루빨리 해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